현재 안식년 상태고요. 일단 현재 시점에는 근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강의 문제는 전혀 없고요. 현행법상 그리고 서울대 내교상 공직을 맡게 되면 그 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즉 선출직 공무원을 하게 되면 사표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행정부로 진출하면 휴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식 그 발령이 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안식년 상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안식년 상태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조국 교수, 지금 수석이죠. 자, 조국 수석 2008년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나? 자신 SNS에 교수 한 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4년 4명의 교수가 1년짜리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폴리페서를 비판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안식년이란 말이 사실은 조국 교수가 직접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요즘 이제 이름이 연구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구년? 왜냐하면 안식년 하면 너무 사람들이 듣기에 쉰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수업을 안 하면서 연구에 집중하라서 연구년으로 연구년. 지금 현재 그렇게 연구년. 하니까 좀 달라지게 들려요. 쉬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쓰던 용어를 쓰신 건데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는 다 연구년으로 하고요. 연구년이다. 예, 연구년 끝나면 반드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걸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교수들이 노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연구한다. 예, 뭐 교수님 논다고 하는 그러니까. 없죠. 근데 이제 왜 조국 교수가 저런 얘기를 하냐면 학과의 교수들이 보통 전임이 4명, 5명, 학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보통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명이 연구년을 가게 되면 그 수업을 다른 교수가 맡아야 돼요.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한 명이 빠져서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4년 동안 다른 사람이 연구년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와야 그냥 보통 1년에 한 분 정도 갑니다. 한 학과에서. 더 이상 2명씩 가면 학과가 운영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수업을 다 맡아야 되는데 수업 맡을 교수가 한 분이 빠지면 나머지 분들이 그 수업을 대신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 학과에서 1년에 한 분 정도밖에 못 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4년 동안 한 사람이 만약 휴직을 하고서 국회의원 하거나 아니면 정치계에 무슨 관직을 맡게 되면 그동안은 다른 분이 안식년을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4명 얘기가 나온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 얘기할 때는 비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 본인은 휴직을 부메랑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남이 하면 그건 뭐 내로남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뭐 본인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볼 때 어떤 뭐 본인의 의사를 내놓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국회법하고요. 서울대학교 내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서울대 교수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총리,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여기에 수석이 포함됩니다. 등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 상태에서 할 수 있다. 김전 의원님, 저거는 이제 폴리페서 논란 나올 때마다 저희가 들춰보는 규정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선출직 공무원도 휴직을 하고 선출직 공무원을 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복직이 가능했었죠. 근데 이제 하도 뭐 그거에 대한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이 가능하지만 선출직 공무원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다든지 그러면 휴직이 아닌 뭐 그만둬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학교에 계신 교수분들께서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다른 데 진출해서 더 경험을 쌓고 다시 와서 뭐 학생 지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학교에 계시면서도 사실은 연구보다는 정치나 뭐 이 바깥 활동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곳에만 더 집중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계시거든요. 조국 민정수석도 대학 교수로 계속 계시면서 다들 언젠간 정치에 발을 들일 거다. 이게 시기의 문제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선출직은 아닙니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뭐 좀 뭐랄까요 이제 학교가 아닌 다른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저는 이게 2008년도에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는 교수 때문에 다른 4명의 교수가 안식년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지금 본인은 지금 안식년이라서 당장 강의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근데 조국 민정수석은 안식년 끝날 때까지만 민정수석 하실 건가요? 그거 한번 묻고 싶고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만 본인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은 지금 안식년이라는데 최근에 뭐 광화문에 소위 허그 행사 사회도 보시고 지금 홍대 앞에서도 또 사회도 그렇죠. 봤고요. 예,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안식년이 아니고 요새는 연구년인데 뭐 법학에 대한 연구보다는 좀 다른 걸 많이 하시다가 이번에 청와대에 진출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수석 그런데 또 논란이 더 되는 게 대선 당일 오전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학인,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삶을 사랑하는 제가 직업 정치인이 될 리 만무하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이 됐어요. 직업 정치인이 아닌가요, 민정수석?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수석 직업 정치인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글을 쓸 때는 아직 내정발당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는지, 네.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썼던 그 내용과 지금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것은 약간 모순점이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폴리패스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많은 비판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폴리패스라는 어떤 의미의 개념을 이제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교수 자체가 학업과 연구에 열중하면서 어떠한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건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연구나 수업을 뒤로 제치고 오직 정치만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교수가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폴리패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또 본인이 또 그 트위터에 거기 올린 걸 보면 민정수석 임명된 다음에 두들겨 맞더라도 가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표현이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두들겨 맞더라도. 네, 그 말은 본인이 일단 그 전에 폴리패스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에 대한 어떤 비난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아무튼 정치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특히 검찰 개혁과도 많이 물려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에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국립서울대학교라고 해서 SNU를 해서 이게 스놀라이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오다가 한번 우리 봤더니 수백 개 지금 댓글이 막 진짜 눈이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찬반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 찬 쪽의 얘기와 반 쪽의 얘기 소개해드리면, 연구나 수업을 게을리한 적도 없고 학생들도 좋아해서 기존의 폴리패서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옹호론이 있는가 하면, 폴리패서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고위직에 오른 폴리패서가 되었다는 그런 점에서는 옳지 못했다. 저보다 더 강력한 찬성 주장과 저보다 더 심한 반대 주장이 많습니다만. 네, 아마 폴리패서 논란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뭐 이거 기계적으로 선출직이냐 그리고 임명직이냐로 규정하는 것보다 상식에 부합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2008년도에 조국 교수가 서울대 교수들하고 같이 학교 측에다가 폴리패스에 대한 규제라는 그 건의문을 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선출직 공무원은 즉 국립대학 교수가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는 선출직하면 4년에서 5년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 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임명직 공무원은 임기가 길어야 1년, 2년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전공과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국립대학 교수로서의 정부직에 참여하는 문제, 그리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자신의 전문성을 기여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서 그중에서 정무직에 대해서는, 임명직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선출직에 대해서만 한정했던 것인데, 어찌됐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교수가 사실 뭐 외모 패권이라는 얘기 들을 정도로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그런 용어가 있어요. 외모 패권이다? 지금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수석이나 너무 잘생겨서 F4 얘기 나오던데. 예, 뭐 경호관까지 하나 넣어서. 친모 패권이 아니라 이거 외모 패권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향후에 우리 사회 개혁 과제를 진두지어야 될 그 권력에 대한 수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적폐 세력들의 공연한 트집 잡기라고 생각하기보다 통과해야 될 의뢰이고, 국민들이 그만큼 철저한 검증들을 요구하겠다는 그런 긍정적 자세로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조국 수석, 자, 이렇게 논란이 뜨거워지니까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다. 자, 능력 부족이지만 최대한 해보겠다. 여기서 저기서 두들겨 맞지만 가겠다. 마치고 학교로 돌아갈 때까지 트위터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습니다. 같은 교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본인이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왜 그걸 받아들이게 됐는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시는 것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냐 트위터를 접겠다고 하는 건 사실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계속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비판을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도 사실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그 기분 나쁜 글 올라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거 읽어보면.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트위터를 네.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워낙 활발하게 또 트위터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대체로 지금까지는 좋은 글들만 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그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그 부분을 적겠다고 한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시간에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조국 수석은 또 어머니 문제인데 이게 좀 세금을 좀 밀렸다. 이런 논란에 또 휩싸이면서 구설이 되고 있는데요. 언제 때 얘기냐면 이게 2013년, 4년 전에 9월 네. 재산세 얘기인데 자, 모친이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대표자인 박모 씨입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학교법인의 이제 오너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 공고 저기 나오신 대로 제 1274호에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공고문에 어머니가 저 학교법인 웅동학원 대표자인 박모 씨, 조국 수석의 어머니가 안 낸 재산세 2,100만 원. 저게 지금 가장 뜨거운 사실 이슈입니다. 저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더군다나 조국 교수의 어떤 이제까지 어떤 트위터를 통해서 또 뭐 행사에서 어떤 마이크를 잡을 때 얘기하는 거 보면 저를 보면서 굉장히 아주 혐오하는 그런 뭐 스타일로 말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어머니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몰랐을까? 네. 그런데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본인이 항상 자기의 평소에 한 행동과 배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지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저 부분이 엄청 뜨거웠을 겁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또 낙마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세금과 관련된 거고 뭐 아들 병역 비리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또 돈이 있는 분들이 안 낸 부분은 또 많은 또 국민적인 비판이 있죠. 네. 그렇죠. 뭐 그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강남 좌파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항상 떠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네. 그리고 세금 바로 내겠다고 했지만 굉장히 오점을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사과를 했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친 체납 사실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한국당 야당에서는 바로 날을 세우고 들어왔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은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조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관리의 문제보다도 무엇보다도 이제 모친께서 이사장으로 계시고 또 조국 민정수석의 부인이 또 그 학교법인의 이사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체납 사실을 모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보기엔 좀 그렇죠. 고개를 네. 갸우뚱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뭐 작년 재산세도 아니고 이게 4년 전 재산세니까 그 사이에 계속 뭐 독촉장이나 뭐가 날라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100여만 원을 4년째 납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제 뭐 이제 내겠다 해갖고 해결될 문제인가 과연 이게 가장 뭐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중에 가장 큰 게 우리나라는 이제 병역 의무 남성들의 병역 의무와 그 다음은 이제 납세 의무 뭐 그 외에 뭐 교육의 의무 등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남성들의 병역과 네. 그리고 온 국민의 납세 의무인데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 4년째 해태하고 있던 분이 또 무엇보다도 국가 기강을 바로잡아야 될 민정수석에 취임하는 거에 대해서 뭐 논란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100만 원의 세금을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내도 되는지는 몰랐네요. 그렇죠. 네. 이제 독촉장이 오기 때문에 아마 과태료가 더 쌓였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조국 수석이 빨리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시정하겠다고 한 건 아주 적절했던 것 같고 다만 뭐 조국을 위한 변을 좀 하자면 제가 볼 때는 조국 수석 본인의 문제 아니고 또 어머니가 체납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아시겠지만 법인은 법인 사무처에서 모든 거를 하기 때문에 다소 등한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본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란 자리에 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더 불거진다는 것. 앞으로도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까지도 국민에게 공유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 하나, 영화 친구에 보면 선생님이 아버지 뭐 하시노? 예. 예. 김광규 씨가 유호성 그 학생한테 성적이 떨어지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여러 명한테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예. 볼을 꼬집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국 교수가 직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검찰 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권력기관의 사유화 문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건 정정당당하지만, 나머지 문제, 너가 아버지 뭐하노 시기에 이런 식의 비본질적인 적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국 교수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시각이 다른데, 남을 재단을 하려면 일단은 본인의 손이 깨끗해야 뭐 남을 재단을 하든지 어떤 개혁도 이룰 수 네, 있는데, 네. 본인의 손이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네. 자, 어쨌든 뭐 이 문제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언론이나 여론의 검증을 받는 자리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뭐 여기서 그칠지 또 무슨 새로운 다른 분들의 것이 나올 때 새 정부 때마다 늘 나오잖아요. 명쾌한 해명, 투명한 해명, 본인의 또 즉각적인 사과, 뭐 문제가 있다면 사과를 하고 아니라면 반박을 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